지금부터 이제 통계 정리를 좀 할 건데 얘들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라는 건 아니야. 나는 너희한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 부분에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다 라고 짚어주면 너희가 이제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얘들아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얘들아 그 재생 목록의 강의 다시 보면서 알겠니 얘들아? 너네 지난 시간 것까지 강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대충 한 10개? 뭐 11개?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 알겠니 얘들아? 복습을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오늘 그 끝나고 있잖아. 이제 오늘 수업 들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봐봐. 강의 보기 전에. 그래서 내 수업 듣고 나서 나한테 아까 말한 것 중에 뭐 여기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그거 모르겠다. 뭐 이항 분포에서 뭘 모르겠다든지 뭐 정규 분포에서 뭘 모른다라는 게 있으면 오늘 얘들아 이거는 조교쌤이 아니라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 그럼 내가 이제 너는 어디를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줄 테니까. 그래서 통계 맨 처음에 얘들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도 가르쳤어. 변수가 이제 이산적인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거 그 차이를 좀 가르쳐서 이산항률 분포랑 연속항률 분포가 있는데 뭐 이 정도 구분될 거고 이산이 딱딱 끊어지는 거 연속은 말 그대로 쭉 이제 흘러가는 변수를 연속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얘들아 통계를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중3 때 거 뭐 좀 이제 복습한 게 아닌가 이런 거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다 더해서 n으로 나누고 분산을 어떻게 구하고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고 이런 등등등 너희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뭐 중3 때도 배웠겠지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너희한테 배워서 여기서 너희가 이제 본인이 아는지 판단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도수 분포표를 좀 줬어. 이 도수 분포표가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못 구하는 친구들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너희가 이제 수식으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뒷장 얘들아 한번 너희 넘겨보면 자 옛날에 내 수업 제대로 들었다면 여기에 너희네 얘들아 그냥 이것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시그마를 활용해가지고 이 도수 분포표 일반적인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과 얘들아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맞니 얘들아? 그런 것들이 아마 적혀 있을 거야. 적혀 있어야 정상이 좀 될 것이고 넌 왜 없냐? 저 첫 번째 페이지가 뜯어졌어. 내 욕하면서 뜯었지 네가? 나한테 욕먹고 뜯었지? 아무튼 간에 얘들아 이제 시그마로 얘들아 쓰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눈으로 한번 봐봐. 시그마로 쓰는 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니네한테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서 도수분포표랑 확률분포표 둘 다 동일한 내용인데 자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이제 여기 위에 건 너무 쉬우니까 이걸 갖다가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한다라고 치자. 시그마 자 봐봐 도수분포표니까 xi 점 마진 애가 fi 명이 있는 거야. i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쓰면 얘들아 이 점수의 총합이 되는 거 맞니?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인원수 F1부터 Fn 이게 좀 인원수야 얘들아. 이걸 싹 다 더한 게 전체 인원수가 되는 거지. 그걸 라지 n으로 이제 놓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럼 여기를 얘들아 라지 n으로 이제 나눠주면 얘가 이제 뭐가 나왔니? 평균이 나왔는데 이 통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건 누구의 평균인 거야 얘들아? x의 평균이다. 너희가 얘들아 더한 대상이 누구니까 얘들아? 점수 xi들을 얘들아 이제 더하게 된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평균은 평균인데 x의 평균이구나. 자 그 다음에 내가 분산 공식 내용 설명을 하면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얘들아 분산 어떻게 구해?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편차라고 했어. 그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 나와. 그럼 이 정도 편차 나는 애가 몇 명이 있는 거야? fi 명이 있어서 그냥 더하면 0 된단 말이야 편차는. 편차를 0으로 만드는 게 평균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편차를 뭐 해서 제곱해가지고 얘들아 싹 다 더해. 그럼 지금 이건 누구의 합이야? 편차 제곱의 합인 거 맞아? 비교를 해봐. 아까 내가 이 부분에 얘들아 뭐라 그랬어? 그냥 점수들의 합인 거 맞아? 점수들의 합. 그 점수를 x라고 놨을 때 n으로 나눠주면 점수 x의 평균이 될 텐데 지금은 더해지는 대상이 누구니 얘들아? 편차의 제곱들이 더해지고 있는 거 맞아? 이거를 전체 인원수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물론 이걸 분산이라고 쓰지만 이걸 해석을 할 때 너희가 내가 더한 대상이 아까는 점수들이었는데 지금은 얘들아 편차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너희가 이제 써줄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 분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너희가 좀 써주시고 분산 두 번째 공식이 얘들아 어떤 거 있었니? i가 1부터 n까지의 xi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fi. 그럼 너희가 이것만 한번 해석을 해봐. 모든 애들의 점수를 더한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의 점수를 뭐 해서 더한 거야? 제곱해서 지금 더한 거 아니야 얘들아. 제곱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걸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것, 얘네들아 더해진 대상이 점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x 제곱의 얘들아 평균이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냥 평균이란 말은 없는 거야. 어떤 변수에 대한 평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시작이었어. 여기서 너희가 이제 모평균이라는 말을 아직 안 쓰지만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 나온다. 뭐 루트 씌워주면 시그마 나온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제 배웠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희가 얘들아 정확하게 눈치를 채주는 게 이건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본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얘들아 변신을 좀 했냐 하면은 뒤에 너희가 이제 넘겨서 한번 보시게 되면 중3 때까지 도수 분포표를 배웠었는데 이제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x1을 몇 명이 맞았니? 인원수가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뭐 한국이랑 중국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니? 우리나라는 1000만 관객이면 영화 엄청 흥행한 건데 중국에서 1000만 명이 보면 망한 거야 얘들아. 완전 그냥 뭐 독립영화도 안 되는 애들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스케일이 다르니까. 야 가끔 뉴스 보면 애들아 중국에 비가 왔대. 그럼 이재민이 1000만 명이래.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아 비가 한번 오면 서울시 전체 인구가 이재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다르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인원수를 쓰는 대신에 얘들아 그 대신에 뭐를 쓰자? 확률을 쓰자 얘들아. 여기 P1부터 Pn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확률 분포라고 해.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놨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런 애들은 도수 분포라고 해. 그래서 이 표 이름이 뭐야? 도수 분포 표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각각의 변수, 자 중3 때 변량이라고 했던 뭐 점수 같은 거 변량이라고 하면 돼.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밑에 확률이 분포했으니까 너희가 확률 분포표. 그래서 내가 도수 분포표에서 방금 전에 얘들아 봤다시피 너희가 시그마로 내가 계산한 것들 뭐 얘 하나만 들어줄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fi 야 그거를 n으로 나눠. 이게 평균이었어.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n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주면 얘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의 xi에다가 n분의 얘들아 fi가 될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얘들아? 확률인 거 맞아? 인원수 전체로 나눴으니까 확률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pi라고 해서 솔직히 너희가 어떤 거 기억나니? 니네 이거 다 계산하고 다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앞장에서 도수 분포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률 분포표로 얘들아 이제 바뀌어 나가는지 또한 앞장에서 우리가 시그마로 복습한 내용이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앞장에서 얘들아 배웠던 거 살짝 정리만 좀 해주면 되는구나. 그런 과정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면 너희가 이제 한번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얘들아 그 복습을 좀 한번 좀 해줘야지 될 것 같고 해서 너희가 이제 기억하다시피 그래 확률 분포표에서도 얘들아 우리가 뭐 평균이라든지 내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뭐 평균 공식 같은 거 이건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뒷장 가면 얘들아 분산 공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표준 편차 얘들아 공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좀 배웠는데 자 여기서 얘들아 특히 이제 내신하는 친구들 중에 잘 봐 얘들아. 자 요 부분이 뭐야? 요 부분은 아까 fi가 n으로 나눠져서 여기가 pi가 된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얘들아. 뭐라고 쓸 수가 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라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 수능 내신 통틀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분명히 그래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들아 분산을 구할 수도 있어. 맞니 얘들아? 니네 이거 그 강의 찾아보게 되면 너희가 얘를 내가 정리를 해서 왜 얘가 이렇게 얘들아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들아 시그마로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해준 일이 있어 얘들아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가 그럴 거야 얘들아 통계에서. 이거는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 이걸 증명을 그냥 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이제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빈칸을 뚫어줄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쉬워 얘들아. 뭐 바보 기억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되게 쉽기 때문에 내신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번 왜 이게 이렇게 얘들아 되는지를 한번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고 그냥 뭐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들은 너희가 필요한 친구들은 내가 모르면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너희가 좀 적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이냐 여기까지가 도수 분포표가 확률 분포표로 넘어가서 얘들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내가 요 얘기를 조금 이제 빼먹었네 얘들아. 맨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뭐 공식 갖다가 얘들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거 얘들아 평균이 높을수록 뭐라고 하니 어떤 집단이 더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들아 분산은 뭐의 일종이어서 산포도의 일종이었던 거 맞아? 산포도의 산자가 얘들아 흩어질 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산이 크다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가 크겠지 그럼 얘들아 산포도 산 흩어진 정도가 큰 거지 그러면 너희가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어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 맞아? 더 잘 살면 확 잘 살고 못 살면 더 못 살게 되는 거 못 살게 되는 거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 되게 잘 나오고 못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얘들아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런 걸 우리가 뭐 중산층의 몰락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산포도가 얘들아 커지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산포도가 그러니까 니네 분산 있잖아 얘들아. 분산이 작을수록 뭐 성적이라고 할까? 분산이 작을수록 성적이 더 고르다라는 표현을 해. 고르다라고 얘들아 표현을 해. 골고루라는 표현이 아니야 얘들아. 그냥 고르다,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주면 돼. 알겠니 얘들아? 분산이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야 걔네가 뭐 특별히 잘하는 애도 없고 못하는 애도 없고 성적 실력이 다 고만고만하더라. 그걸 우리가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솔직히 얘들아 이거는 뭐 나중에 정기분포에서도 나오니까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나 내신하는 친구들은 뭐 이런 거를 해석하는 애들아 문제가 뭐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얘들아 좀 들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 뒷장에 너희가 외우는 공식이 내가 이것도 숫자로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줬어. 변수가 변환될 때 이것도 통계 두 번째 시간에 내가 너희한테 숫자로 뭐 x가 이제 뭐 1, 2, 3일 때 그 다음에 이 x를 얘들아 이제 몇 배 하고 몇 더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준 게 있어서 뭐 공식 같은 건 너희가 얘들아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내신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평균이랑 비교를 해봐. 누구 평균이 더 크겠니? 누구 평균이 더 커? x 평균이 더 커? y 평균이 더 커? 당연히 y 평균이 더 크겠지. 얘들아 이거 그냥 50명씩 있다 쳐봐. 어떤 반은 50명이 있는데 1점부터 50점까지 얘가 한 명씩 있는 거고 어떤 반은 얘들아 51점부터 100점까지니까 y 평균이 더 크다는 거 알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니까 평균은 딱 얘들아 1과 50의 중간인 25.5가 될 것인데 우리가 이 25.5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얘네 얘들아 이제 그 뭐지 75.5를 기준으로 봤을 때 1, 50 그 다음에 2, 49 뭐 중간에 땡땡땡 자 75.5를 기준으로 봤을 때 51, 100 그 다음에 52에 99 가운데 땡땡땡으로 봤을 때 얘들아 이런 애들이 얘랑 떨어진 간격과 이런 애들이 75.5랑 떨어진 간격이 뭐 굳이 얘들아 우리가 실제로 분산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간격이 똑같지. 그러니까 너희는 x랑 y의 분산은 어떨 것이다 계산 없이 같을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이것도 얘들아 이제 변수가 몇씩 증가해? 1씩 증가하는 거 맞아? 이것도 얘들아 몇씩 증가하게 되니? 1씩 증가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간격이 일정할 때 너희가 이제 분산이 얘들아 똑같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주면 되는데 Z는 너희가 얘들아 평균이 51점이 나올 텐데 2랑 100이랑 그 다음에 4랑 그 다음에 얘들아 98이랑 어떤 위에 거보다 간격이 더 멀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Z의 분산은 X랑 Y의 분산보다 뭐 할 것이다? 더 클 것이다. 이런 걸 너희가 계산 없이 그냥 그 변수들이 나열된 걸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 줘야지 되는 거.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건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봐. 그냥 너희 반에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해봐도 너희가 이제 그 누가 확률이 더 큰지 분산이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안 적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좀 적어놔 얘들아. EX보다 EZ가 크고 EZ보다는 EY가 더 클 거야. 근데 분산은 얘들아 VX랑 VY는 똑같을 건데 얘보다 얘들아 VZ가 더 클 거야. 계산 없이 너희가 해석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이. 평균을 비교할 때는 그냥 가운데 값 비교해 버리고 분산은 얘들아 떨어진 간격으로 너희가 비교해도 얘들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너희가 이산확률 그 변수에서 첫 번째로 배운 확률 분포표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이제 이번 시험 준비를 할 때, 자 봐봐 얘들아, 뭐 여기 페이지 필요가 없고 어차피 너희가 얘들아 뭐 이렇게 몇 페이지야? 10페이지에서 실제로 너희가 얘들아 확률 뭐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 평균 공식은 뭐다. 분산 공식이 뭐다.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틀릴까봐 솔직히 걱정하지는 않긴 하는데, 너희가 어려운 포인트가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내신 수능 통틀어서 자 너희가 이제 공식을 다 외웠다 치자. 그래서 너네 많이 풀어봤잖아. 이거 다 더한 거 1이에요. 뭐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거기서 얘들아 어려워질 수 있는 포인트가, 니네 아마 이제 이런 걸 다 더할 때 이 더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얘들아 합이 아니라 뭐 부분 분수가 이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무리, 수열, 계산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기타 좀 수원에서 얘들아 배웠던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어떤 시그마 계산이 얘들아 쓰인다면, 너희가 이제 수원에서 반드시 얘들아 어떤 얘들아 수원에서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있어줘야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이거는 너희가 센 기출에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보면 얘들아 시그마 쓰는 문제 부분 분수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얘들아 올해 수특에서도 이제 좀 더 할 때 생각보다는 단순 계산이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너희가 본인 자신을 판단을 할 때 뭐 생기출의 앞에 뭐 다 더하는 문제라든지 수능 특강 얘들아 이번에 푼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근데 혹시나 얘들아 불편한 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내신 전에 공부를 해둬야 내신에선 거의 아마 낸다라고 얘들아 봐도 괜찮고,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래서 좀 복습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꼭 좀 알아두시고, 니네가 갖고 있는 참고책 QR이 두 개가 있는데 참고책 QR 중에 첫 번째 QR이 얘들아 요 내용 설명이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요거는 너희가 이제 잘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공부했는데 틀릴 수도 있나 싶은 게 얘들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얘들아 좀 있었고, 두 번째 틀릴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 유형만 봐봐. 자 이건 어떤 유형이야? 너희한테 확률 분포표를 직접 만들어라 라는 유형이 되는 거 맞니? 진짜로 한번 너희가 확률 분포표 좀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조금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오면 니네들아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과정 때문에 틀리기도 하잖아. 뭐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마찬가지로 생기출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 여기에 나온 것 혹은 RPM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복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얘들아 들기도 하고, 뭐 여기는 좀 넘어갈게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내가 세 번째가 수특을 좀 띄워놓고서 수특 어디였어? 요거 내가 보는 김에 한번 좀 보여줄게. 여기서 내가 문제들 한번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좀 봐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말한 게 이런 것들 1, 2, 3, 4 넣어서 다 더한 게 1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부분 분수나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복습을 해라 라고 너희한테 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이야기했던 게
아까 뭐 어떤 거 있을까 얘들아? 두 번째로 얘들아 이야기를 좀 했던 게 실제로 너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실제로 이 문제는 너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 맞아? 못 만들어서 틀릴 수도 있나? 이런 얘들아 걱정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 세 번째는 얘들아 나는 또 어떤 걱정이 좀 있냐 하면은 문제를 보여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물론 얘들아 유제 이번은 쉬운 문제지만 얘들아 이산이기 때문에 자 주사위를 던져서 양의 약수에 나오는 얘들아 이 개수를 이야기한 거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니? 약수가 한 개인 숫자도 있고 두 개인 숫자도 있고 뭐 4처럼 얘들아 3개인 숫자도 있고 6처럼 얘들아 약수가 몇 개인 숫자도 있어? 4개인 숫자도 지금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3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얘들아 x가 몇일 확률에다가 1일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x가 2일 확률로 이렇게 수학적 기호를 얘들아 나타내서 얘들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솔직히 너희 얘들아 이번 시험 말고 저번 시험을 봤을 때 연속이랑 이산이 같이 나왔을 때 이산인데 연속으로 푼다든지 연속을 이산으로 얘들아 푸는 그런 얘들아 실수 같은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앞부분을 복습을 시켜주면서 분명히 나는 14페이지까지 너희가 얘들아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했었어. 알겠니 얘들아? 문제 유형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좀 힘든 게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대비가 얘들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복잡하게 나와서 확률 분포표를 진짜 못 만들어서 틀리면 솔직히 억울할 건 없어. 확률값을 못 구한 거니까. 근데 다른 거 변수 해석이 안 된다든지 시그마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분산이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런 게 해석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얘들아 틀리게 되면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게 얘들아 이제 통계 이항분포 전까지의 내용에 대한 복습이어서 한 파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파트 이항분포는 정말 할 말도 많고 좀 중요한 단원이 아닌가 얘들아 생각이 드는데, 얘들아 이항분포가 뭐냐라고 말하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을 하니?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좀 할 거야. 하필이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얘들아 이항분포가 있다는 건 독립시행이 있다는 거야. 독립시행이 있다는 건 너희가 N, P, R 통계에서는 N, P 내가 확률 변수를 X라고 좀 쓸게. 그럼 여기서의 N은 당연히 독립시행의 횟수. 독립시행을 매번 할 때마다 얘들아 무언가 벌어질 확률이 P로 일정할 거 아니겠니? 이걸 우리가 성공 확률이다 라고 P. 요 X는 얘들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 사건 얘들아 P, 이 사건 이름 A라고 할까? 어떤 얘들아 성공을 할 횟수다라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성공 횟수 이렇게 너희한테 이야기 좀 했었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게 되면 일반적인 확률 분포표니까 x1을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몰라. 독립시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x1 밑에 p1 x2 밑에 얘들아 p2 xn 밑에 얘들아 pn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금 졸면 다 뒤집고 그냥 끝내버릴 거야. 똑바로 들어. 눈깔 똑바로 하고서 알겠니 얘들아? 언제까지 봐주니 우리 고3 아가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 얘들아 요즘에? 얘들아 수업 시간이니까 진짜로 엎드려서 자진 않겠지 너희가 감히 내 앞에서. 근데 눈깔 자체가 여기에 있는 몇 명처럼 이제 감기거나 얘들아 완전히 얘들아 멘탈 나간 표정으로 듣는 그 자체가 얘들아 꼴 보기가 싫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잘 들어 얘들아. 좋게 할 때. 자 이런 게 얘들아 일반적인 확률 분포표인데 하필이면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여기 얘들아 이 봐봐 확률 변수 자체가 무조건
성공 횟수인데 야 n번 시행을 하니까 확률 변수 자체가 얘들아 어때야 돼? 빵번부터 n번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확률 변수가 0부터 n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들아 확률 분포가 각각 빵번 성공할 확률, 한 번 성공할 확률 쭉 가서 n번 성공할 확률. 내가 밑에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독립시행의 어떤 그 무엇이냐 얘들아 공식이 지금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독립시행의 공식. 그래서 분명히 얘가 더 일반적인 경우에 확률 분포표고 하필이면 독립시행일 때 확률 분포가 밑에처럼 얘들아 그려진다라는 거. 이거는 니네 사실 얘들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얘들아 이 부분을 틀렸잖아. 니네 이런 거 해석이 안 되잖아. x가 n-1이다. 이거 얘들아 해석이 얘들아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 지금 무슨 말이야 얘들아? 독립시행에서 x 뭔데? 성공 횟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럼 몇 번 성공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n-1번 성공한다 라고 나와 있게 되는 거 맞니? n-1번 성공.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거는 n번 중에 내가 n-1번 골라서 n-1번은 성공하는데 한 번에 얘들아 뭐 할 확률이구나 실패할 확률이구나 등등등 너희가 이런 수학적인 기호에 얘들아 해석이 안 되고 있으면 이 타이밍에 얘들아 안 되고 있으면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뭐 RPM이든 내가 아니면 너희한테 시험을 봤을 때 많이 이제 출제했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분명히 얘들아 이항분포에서 수학적 기호를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닌 경우에 너희가 이제 정확하게 더 복습 잘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너희가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얘들아 평균 공식은 i가 1부터 n까지 이거 다 적혀 있을 거 아니니 xi의 pi가 뭐였어? 평균 공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독립시행에서의 xi 확률 변수가 0부터 n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밑에 얘들아 있는 확률 분포 pi가 여기 얘들아 있는 독립시행의 얘들아 확률 분포로 얘들아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식 하필이면 이항분포에서는 r을 0부터 n까지로 놓을게. 그래서 너희가 확률 변수는 r이라고 내가 써줄게. r. 그럼 0부터 n까지 넣으면 r 값도 0부터 n까지 얘들아 될 거고 ncr에 얘들아 p의 r승, q의 n-r승.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얘들아 r에다가 0부터 n까지 넣어봐봐. 0 넣어주면 얘 곱하기 얘가 나오니 얘들아 지금 원래 우리가 평균 구하듯이 r에다가 1 넣어주면 1 곱하기 얘들아 한 번 성공할 확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아. 2 넣어주면 2 곱하기 2번 성공할 확률. 원래부터 우리가 평균을 쭉쭉 곱해서 더했잖아.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쭉쭉 곱해서 뭐 하는 거? 더해지는 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런 해석. 그 다음에 그 밑에 얘들아 분산도 비슷하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놨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 얘들아 조금 시간은 됐지만 나랑 진도 나갔을 때 뒤에 내용을 내가 아직 이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한테 얘들아 이거부터 풀어줬었어 얘들아. 이건 다 같이 한번 펴볼까? 여기 26쪽의 문제가 정말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얘들아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얘들아 좀 가볼게.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첫 번째 시그마식을 해석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 녀석은 뭔지 몰라도 독립시행 공식이거든. 무슨 시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16번 시행한다라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 P를 얘들아 몇으로 본 거야? 4분의 1로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얘들아 X에다 0부터 16까지 넣는다는 건 빵번 성공할 확률부터 16번 성공할 확률까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더해지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얘들아 몇이 나오겠구나? 1이 나오겠구나 라는 이러한 해석. 알겠니 얘들아? 이거는 이후에 얘들아 내가 따로 질문을 받진 않을 거야. 알겠니 얘들아? 질문에도 무시해버릴 거야. 이번에 잘해. 마찬가지로 확률값에다가 확률 변수가 곱해져 있네. 얘들아 이걸 그냥 눈에 대충 익히지 말고 자꾸 x에다가 0, 1, 2, 3, 4 넣어봐야 돼. 0 넣으면 0 곱하기 빵번 성공할 확률이잖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않니? 1 넣어주면 1 곱하기 1은 확률 변수지.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한 번 성공할 확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게 사실 이 공식과 똑같구나. 이거 평균이구나.
그리고 너희가 아는 이항분포 이렇게 쓰는 건 다 아니까 평균은 얘들아 몇 나오겠구나. 얘는 4가 나오겠구나. 뭐 너희가 뭐 NP, NPQ를 모를까봐 내가 걱정하진 않는단 말이야. 평균이 4니까 너희가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4를 뺐어. 편차야. 편차의 제곱이지. 맞니 얘들아? 편차의 제곱에다가 어때? 확률 분포들이 곱해져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볼 수가 있니? 분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NPQ가 되겠지. 얘는 우리가 얘들아 확률 변수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x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x 제곱의 평균이다. 뭐 이런 것들 너희한테 가르쳤었고 그 밑에 표현 바꾸기. 얘들아 얘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인데 요 녀석은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3x 마이너스 30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너희가 이제 3x 마이너스 30의 평균이구나. 이런 해석도 너희가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많이 속색이었던 게 얘들아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한 번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틀리게 될 텐데 뭔지 몰라도 얘들아 30번 시행 성공 확률이 6분의 1인 독립 시행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제 요 말 뜻을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 봐봐 3 한번 넣어봐. 그럼 3에다가 x가 3 여기서 x가 뭔데? 독립 시행에서 x가 뭔데? 성공 횟수가 되는 거 맞아? 3 넣어주면 3 곱하기 3번 성공할 확률 4 넣어주면 4 곱하기 4번 성공할 확률 30 넣어주면 30에다가 30번 성공할 확률. 그럼 아쉽게도 얘들아 너희가 평균이라는 건 x가 0일 때부터 가줘야 이렇게 가줘야 그래야 평균이 되는 거 맞아? 근데 x가 몇일 때가 비어있어 0, 1, 2일 때가 비어있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요 식에다가 얘들아 x에다가 0 넣는 거, 1 넣는 거, 2 넣는 거 빼서 얘들아 계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문제를 굉장히 얘들아 자세하게 너희한테 좀 풀어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얘들아 이 내용을 알아듣는지 정도는 니네가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 수식을 해석할 수 있으면 얘들아 대충 눈에 익힌 건 아무 가치가 없어 얘들아. 알겠니? 너무 이거 이후에 문제들을 너희가 많이 틀려왔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희가 이제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예의상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건 독립시행 얘들아 이제 배워서 이제 B가 BNP 그래서 거기에서 얘들아 어디 갔냐? 여기 공식 같은 거 공식을 모를까봐 걱정을 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가 이제 맞다 이항문포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었지 이 정도 너희가 이제 한번 떠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알면 실제로 원래 확률 분포표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하지만 이 공식 갖다가 우리가 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뒤에 윗장 올라가면 여기 16쪽은 이거는 수능 입장에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증명이 얘들아 좀 있어. 근데 이제 가끔 학교 쌤들이 왜 NP가 평균일 것인가 왜 NPQ가 분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좀 언급을 하셨다면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얘들아 이제 좀 외우다시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만 해. 솔직히 말해서 중요도가 얘들아 있는 증명 과정은 아니야. 알겠니? 학교쌤이 이제 언급을 해서 야 이거 뭐 증명하는 거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면 너희가 이제 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그냥 대부분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16페이지 증명 내용은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18쪽에 얘들아 이제 18쪽에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은 이제 너희가 그 뭐라 그래야 되니 그냥 상식적으로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행의 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얘들아 얘는 경험적인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 x가 성공 횟수라고 얘들아 보자 이 소리야. 자 주사위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주사위를 던져서 얘들아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건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해. ns분의 n a로 지금 구하게 될 텐데 너희가 주사위를 얘들아 너희가 뭐 600번 던진다고 해서 정확히 100번이 딱 1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맞니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독립시행, 시행 횟수를 n
1의 눈이 나오는 걸 성공으로 잡은 거니까 성공 횟수를 x라고 봤을 때 n이 600일 때 딱 100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뭐 101번 나올 수도 있고 102번 나올 수도 있고 야 확률은 진짜 낮지만 600번 던졌을 때 1이라는 눈깔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아?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순 있겠지만은 이거 괜찮니? 근데 이제 시행 횟수가 아니라 커지게 되면 이 n분의 x가 n분의 주사위 던진 시행 횟수분의 1의 눈깔이 나온 성공 횟수가 몇으로 얘들아 수렴을 할 거다. n이 커지면 6분의 1로 얘들아 수렴을 한다. 이런 내용이 얘들아 큰 수의 법칙이 좀 되는 거니까. 알겠니 얘들아? 이 정도 너희가 그냥 상식선에서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많이 크게 얘들아 어렵게 문제가 나올 꼬라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20쪽은 뭐 공식 쓰는 문제고 얘들아 20쪽. 그 다음에 여기 20, 이쪽도 얘들아 공식 쓰는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거고 하니까 뭐 그냥 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니네 여기 24쪽 한 번만 얘들아 좀 봐봐봐 얘들아 24쪽이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제발 부탁이야 얘들아 해석을 할 때 이거 독립시행이네 독립시행에서 이제 이 x는 얘들아 뭐가 돼 성공 횟수로 문제에서 주어진 거잖아. 그럼 너희가 이제 어디 갔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 n번 시행했는데 2번 이하로 성공해야 되니까 빵번 성공할 확률에다가 한 번 성공할 확률에다가 2번 성공할 확률을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독립시행 공식에 3번 넣어서 더해준 게 a 곱하기 뭐 저거다 라고 해서 a가 구해주는 거 이런 해석들 그 밑에 얘들아 이제 이런 거 무슨 말이야? 독립시행에서 몇 번 성공할 확률? 2번 성공할 확률. 얘는 몇 번이야? 3번 성공할 확률. 야 np가 12고 np에다가 1 빼기 p 곱한 게 3이니까 n과 p 값 나오게 될 거 아니니? 나는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 못할까 봐. 정말 얘들아 우라통 터지는 거. 얘 이런 것들 얘들아 해석 안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얘들아 발생하지 이젠 않도록 하자 이 소리야. 이 무슨 말이야? 몇 번 성공할 확률이야? n-1번 성공할 확률이 되는 거 맞니? 얘는 n번 성공할 확률의 4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좀 명확하게 좀 복습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24쪽이랑 25쪽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독립시행에서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한테 걱정하는 포인트는 얘들아 좀 어떤 게 좀 있냐 하면은 이거는 너희가 그냥 한번 내가 넘기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 왜 이렇게 많이 갔니? 잠깐만 얘들아. 컴퓨터가 뻥 났네. 잠깐만. 아이씨. 좀 끊겼는데 이것 좀 한번 봐봐봐 얘들아. 자 너희가 NP랑 MPQ 갖다가 얘들아 푸는 문제를 못 풀까봐 걱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들아 20년 전부터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생기출 아마 너희가 이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 얘들아. 그냥 쭉 이제 좀 나가게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변수 니네 질문했던 것 중에 뭐 15번 같은 게 사실 좀 그런 문제야 얘들아. 사실 뭐 NP가 1이고 MPQ가 10분의 9니까 N과 P랑 P값 같은 건 너희가 구할 거 아니냐. 처음에 이제 초보 단계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 너희가 독립시행을 떠올리지 않는다든지 다시 말하지만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는 뭐가 돼야 돼? 성공 횟수가 돼야 되니까 얘네 얘들아 몇 번 성공 몇 번 성공 더하는 거야. 빵번 성공이랑 한 번 성공할 확률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이러한 해석이 안 돼서 얘들아 틀릴까봐 너희가 저번에 질문했던 거 16번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px는 4가 무슨 말인지 알까? 4번 성공할 확률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해석이 안 될까봐 얘들아 걱정스러운 게 첫 번째 이런 좀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10C 아래 2분의 1의 R승에 2분의 1의 10-R이라고 써줘야 FR이 얘들아 뭐이구나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여기서 확률 변수는 R이 될 것이고 이 R은 10번의 시행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성공 횟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는지 곱하기 2야 나중에 얘들아 곱해주면 되지만 이 R, 확률 변수 R이 얘들아 뭐가 됐어? 제곱이 지금 된 거 맞아? 그럼 이런 것들은 너희가 얘들아 이제 이걸 구하라고 문제에서 준 거구나. 뭐 솔직히 MP, MPQ 갖다가 EX, VX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너희가 해석이 되는지 알겠니 얘들아? 안 되면 적어놓고 잘 해줘야지 돼 얘들아.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해석 안 되는 건 해석 안 해줘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문제 뜻도 못 알아보는 건 질문을 하더라도 뭐 내신 준비고 나발이고 알아서 해라 라고 얘들아 넘겨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아마 기억날 거야. 제일 내가 이제 너희한테 이제 강조하는 문제들이 이건 독립시행부터 이제 좀 역사가 깊어. 26번 같은 거 보면 얘들아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줄 알겠니? 이건 시험에서 한 2번인가 냈던 것 같은데 확률 변수가 2개 이상인 거 맞니 얘들아? 사실 이거는 확률 변수가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얘들아 4개야. A가 주사위를 던져 두 눈의 차가 3보다 작은 걸 A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잡으면 A 입장에서의 성공 횟수가 확률 변수 하나가 돼. 근데 A가 따는 점수도 얘들아 뭐가 돼? 확률 변수가 되는 거 맞아? 물론 공교롭게도 확률 변수 2개가 겹치는 거지. 성공할 때마다 몇 점씩 얻으니까 1점씩 지금 얻는 거니까. 확률 변수가 원래 A 거가 2개야. B 거도 마찬가지야. B가 얘들아 A가 실패하는 건 B 입장에서 성공이잖아. 그럼 B 입장에서의 성공 횟수를 내가 Y라고 잡으면 B가 따는 얘들아 점수는 또 뭐라고 잡아야 돼? W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이제 Y랑 W가 뭐 지금은 똑같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얘들아 확률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문제들인데 항상 너희가 질문하는 게 저런 것들을 이제 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건 뭐 RPM이든 아니면 수특이든 수없이 얘들아 우리가 많이 좀 문제를 풀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 피드백인데 독립시행,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어려운 건 독립시행에서 어려운 거야. 독립시행 강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2가지. 첫 번째는 공식, 독립시행의 2번째 강의가 확률 변수를 x, y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굉장히 얘들아 이제 엄밀하게 얘들아 푸는 과정. 이게 독립시행 강의의 2번째 얘들아 내용이었어.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변수가 여러 개인 게 정리가 안 된다면 너희가 얘들아 문제 푸는 그 풀이 과정에 나는 성공 횟수는 무조건 내가 확률 변수 하나 놔야 되고 점수를 뭐 y라고 해야지 뭐 w라고 해야지 뭐 z는 잘 안 쓰잖아. z는 나중에 표준 정기 분포표에서의 되게 유명한 변수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풀이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 얘들아. 너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이번 기회에 얘들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까지 26조까지가 우리가 좀 복습을 한번 해본 거야. 이항 분포,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라는 하나의 소단원이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내가 이제 어디를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에 좀 치중해서 공부해줬으면 좋겠고 그 뒤에 이제 확률 변수가 연속으로 바뀌어. 연속이니까 표를 만들 수가 없어. 뭐 x1, x2, x3 끊어서 얘들아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만들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래프로 얘들아 만든다. 실제로 너희 얘들아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 적분의 개념으로 출제되진 않아서 적분을 얘들아 몰라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너희가 이제 무조건 A부터 B까지 얘들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면 우리가 이산에서 모든 확률의 합이 1이었듯이 얘는 넓이를 얘들아 몇이라고 할 거야? 1이라고 할 건데 왜 이산에서 시그마고 여기선 인테그랄. 내가 얘들아 적분 가리킬 때부터 시그마를 얘들아 인테그랄과 얘들아 어떤 개념?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산적인 대상을 더할 땐 시그마를 쓰는 것이고 내가 더해야 되는 대상이 연속적인 대상일 때는 뭐를 쓴다? 인테그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래 이산에서 모든 확률의 합이 1이었듯이 우리는 이 적분값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넓이 나오잖아. 그 넓이가 1이다. 이렇게 너희가 보시면 되고 또 정적분의 성질 중에 F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잖아.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fx 그래프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게 위쪽에 얘들아 존재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B까지 얘들아 A부터 B까지 이제 확률값은 둘러싸인 넓이가 될 건데 아마 너희는 이제 다 공부하고 듣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 다 뭘로 주니 얘들아 다 상수함수 아니면 1차 함수로 줘서 야, 직선이니까 양 끝점 잡아가지고 그냥 그려.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얘들아 대부분 좀 복잡한 건 내가 뭘로 풀어줬어? 닮음으로 좀 풀어주지 않았니? 내가 RPM에서 연속확률 변수 문제를 풀어줬을 때 수특에서도 얘들아 내가 이제 넓이를 구해줬을 때 어지간한 것들을 다 닮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도 얘들아 닮음으로 풀 수 있어야 아마 이제 좀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무튼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은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얘들아 뭐 외워서 대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마 필기돼 있을 거야 너희가 이게 평균이었잖아 얘들아 XI라고 쓰는 것 자체가 이산적이니까 XI I가 1, 2, 3, 4 넣으면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3 딱딱 끊어져 이산이니까 끊어지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XI 이렇게 나타내는데 연속은 얘들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X라고 나타내야 되고 이 PI가 FX로 바뀌어서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어서 솔직히 아마 이쪽에 너희 필기 돼 있을 거야 시그마 식이 그때 시험 제대로 들었다면 그래서 너희가 뭐 이산이랑 공식이 똑같구나 벌써 한 뭐 오래됐네 한 7년 전까지는 이것까지 얘들아 배워서 실제로 너희한테 적분을 시키기도 했는데 적분이 빠지면서 이것도 빠졌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배우다 마는 느낌은 들어 이산에서는 평균이랑 분산 표준 vez차 다 구해놓고 연속에서는 구하는 건 안 배우는 거잖아 구해진 걸 문제에서 그냥 주잖아요 평균이 몇이야 뭐 분산이 몇이야 라고 주는 것만 알아들어주면 되니까 뭐 산수하기도 훨씬 더 편할 건데 내가 그렇더라도 굳이 인테그랄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산과 연속의 짝꿍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너희가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하는 거니까 한번 해석 정도는 너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문제들 뭐 개념 콕콕이라든지 뒤에 문제들 같은 거 좀 풀면서 이런 거 풀면서 다시 말하지만 닮음 연습 정도만 해주면 뭐 솔직히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가셔서 사실 뭐 연속 확률 변수 넓이 1이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였고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어. 내가 이런 말로 너희한테 도입을 했었어. 이 세상에 얘들아 사회 현상을 연구해 보면 평균 근처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하위권으로 갈수록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얘들아 어떤 꼬라지로 그려진다?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종 혹은 어떤 산 모양의 형태로 그려진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얘들아 뭐 종 모양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이게 인터벌을 잡았을 때 평균 근처에 인터벌을 잡으면 넓이가 상당히 큰데 만약에 이 길이랑 똑같이 이렇게 얘들아 잡거나 이렇게 얘들아 잡아버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떠니까? 작아. 그럼 확률이 작은 거지. 확률이 작으니까 얘들아 인원수도 얘들아 뭐하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정규분포 곡선 정도야 뭐 많이 봐서 이건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그림 1과 2 설명한 건 분명히 너희가 좀 기억해야 되고 평균이 커지면 점점점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분산이 커져.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분산이 커지면 중상층의 몰락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종 모양의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좀 눌리게 되는 거야. 너희가 얘들아 빨간색이 초록색 되는 거 생각을 해봐. 빨간색이 초록색이 되면 마치 얘들아 위에서 빨간색을 잡고서 눌러준 모양이지. 눌러주니까 너희가 원래 얘들아 내가 인터벌을 이렇게 잡았을 때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어때? 훨씬 더 줄어들었지. 그럼 얘들아 중산층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돼? 부익부, 빈익, 빈이니까 얘들아 이것만 알면 안 돼. 이쪽도 알아야 돼.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보다 초록색으로 얘들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된 거야? 더 커진 거 맞아? 그래서 만약에 너희 학교에서 니네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막 시험을 볼 때마다 삼포도가 엄청 커져서 분산이 커졌어.
그럼 중산층은 어떻게 된 거야? 몰락을 한 거지만 상위권 친구들은 더 많아진 거야. 하위권 친구들도 더 어떻게 된 거야? 많아진 거야. 중산층이 몰락해서 다 죽는 게 아니라고. 상위권, 하위권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입장에서는 얘들아 니네가 학교 측면에서는 분산이 큰 걸 좋아할 수도 있지. 어차피 안 갈 놈들은 안 가고 좀 나쁜 마음이지만 야 상위권이 많아지니까 잘 갈 놈들만 잘 보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얘들아. 학교에서 뭐 서울대 몇 명, 뭐 연대 몇 명 이런 게 또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맞니 얘들아? 좀 나쁜 얘기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해. 이 부분 알겠니 얘들아? 이 부분도 기억해. 분산이 커지면 너희가 이제 그러니까 니네가 실수하는 것 중에 분산이 커질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분산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줘야지 되는 거야. 넓이는 몇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1로 일정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들. 이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아마 너희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 텐데 얘들아 제일 중요한 문장이 이 전기분포 곡선이 x는 m에 대해서 얘들아 대칭이다. 이건 사실 너희가 생기출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면서 니네가 얘들아 질문하는 거 내가 얘들아 몇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 전기분포에서 질문하는 거 얘들아 딱 너희가 나한테 질문하는 건 두 가지야.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질문하는 거 첫 번째 확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x만 있는 게 아니라 x도 있고 y도 있을 때 이건 아까 얘들아 뭐 독립시행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너희가 질문 많이 한 게 뭐야? 다 대칭 아니야 얘들아? 모든 문제를 다 뭘로 풀어? 이 전기분포 곡선의 대칭성을 가지고 너희한테 내가 풀어줬단 말이야.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했잖아. 야 안 풀리면 대칭이겠지. 대칭성을 어떻게든 활용하겠지. 맞니 얘들아? 니네 중학교 때, 고1 때 이런 추억들이 다 있어. 2차 함수 얘들아 그래프 그리고 대칭인 성질은 알지만 사실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대칭인 성질을 너희가 이용해 줘야지 되는 거 맞잖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거 똑같이 너희가 전기분포에서도 대칭인 성질이 이용이 되는데 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니네 사실 여기가 데이 몇이야? 데이 17까지는 그냥 뭐 그래 오답 열심히 하면서 기껏 해봐야 얘들아 변수가 2개 이상인 거 못 푸는 거 이거 연습하면 끝날 텐데 니네 얘들아 여기 18 여기 전기분포 있잖아 얘들아 18 데이 18에 얘들아 전기분포 그 다음에 얘들아 데이 19가 전기분포의 활용 얘들아 이건 통계의 꽃이야. 여기서 너희가 굉장히 얘들아 꽤 어려운 문제를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줬었는데 다 솔직히 얘들아 너희가 제일 최상의 문제는 다 대칭이었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런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 뭐 무조건 얘들아 나온다 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니? 뭐 여기 너무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식이어서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RPM만 봐서는 내신 수능 대비 아무것도 안 돼 얘들아 알겠니? 통계는 너희가 이제 생기출 정도는 이번 기회에 좀 봐줘서 아 그래 x가 m에 대해 대칭인 걸 처음에 배울 때 뭐 대칭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굉장히 얘들아 이제 문제화돼서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얘들아 수많은 변수들 요거는 너희가 아마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을 텐데 내가 이제 x에 대한 전기분포 이 면적을 얘들아 뭘로 고쳐서 z에 대한 전기분포로 고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니네 여기 페이지 좀 펴봐봐 얘들아. 넘겨보면 아마 그 내가 그래프 얘들아 그려라 라고 해서 그래프 그려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숫자는 생각 안 나지만 여기 뭐 50으로 잡았을 때 50부터 52까지의 면적을 Z 입장에서 몇부터 몇 가지의 면적으로 얘들아 바꾸는 그런 과정을 너희한테 보여준 게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너희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얘들아 수많은 확률 변수가 존재할 텐데 확률 변수 x가 바뀔 때마다 너희가 보다시피 fx가 바뀌어. 그럼 fx가 바뀔 때마다 전기분포 곡선의 넓이를 그때그때 구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이제 모든 확률 변수
x를 z로 얘들아 치환해서 푼다. z로 치환하는 공식은 이건데 이렇게 치환하면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되는데 얘들아 니네 왜 평균이 0이 되고 왜 표준 편차가 1이 되는지에 대한 이 증명 있지? 이건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 돼. 알았니 얘들아? 이건 정말 메인 내용 중에 하나야. 알았니 얘들아? 평균이 왜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지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설명도 했었어. 요 그림 갖다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도 내가 설명을 했고 가운데 건 그냥 내가 이제 지워버려라. 내가 수업할 때도 지워놓고 설명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배웠던 것들 좀 복습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뭐 표 보는 건 이제 좀 하잖아 얘들아. 표 보는 거 뭐 Z가 뭐 몇보다 크네 작네 하는 것들은 여기는 크게 많이 설명할 건 없고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정규분포에서 대칭성을 활용한다든지 변수가 2개라든지 아니면 조건부 확률 같은 거랑 같이 나온다든지 등등등 그러면 헷갈리긴 하는데 뭐 솔직히 대부분 이제 표준화를 못 시켜서 넓이를 못 구할까 봐 얘들아 걱정하진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가볍게 좀 지나갈 건데 니네가 이제 37쪽을 좀 한번 펴봐봐. 37쪽에서 내가 이거 일부러 얘들아 이거 가리키기 전에 정규분포까지만 딱 가리켰었어 얘들아. 그리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니네가 이제 넓이 구해서 확률도 구했었고 조금 응용된 문제 뭐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까지도 너희가 풀지 않았니? 그 다음에 내가 야 이항분포 갖다가 정규분포 만들 수가 있어. n값이 충분히 크면 자 수능이든 내신이든 나오는 n값은 무조건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B, NP 갖다 뭐 만들 수가 있어? NP, NPQ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만들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2가지야. 사실 그냥 표준화 시키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어떤 식으로 좀 풀어줬었냐 하면은 자 등교를 해. 시행 횟수가 225야. 지각을 성공으로 잡으면 성공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럼 성공 횟수가 42번 이상 51 이하가 되는 거니까 42에서 x가 몇 사이의 확률 구하는 거야? 51 이하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정규분포를 배우기 전이라면 우리는 내가 225번 중에 42번 성공해보자. 그럼 여기 183인가? 이거 괜찮니? 이런 식으로 쫙 다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51번 성공할 확률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제발 원래 이게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제발 좀 해줘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개념을 섞어서 내면 이 부분이 너무나 얘들아 결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이건데 다행히 얘들아 BMP가 다 뭐 만들 수 있으니까 정규분포 만들 수 있으니까 얘들아 본인 그동안 살아온 걸 잘 생각을 해봐. 니네 정규분포 쪽에서 문제 나오잖아? 그럼 얘들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얘들아 BMP 갖다가 얘들아 정규분포 만들어서 풀어.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얘들아? 여기 단원만 너희가 얘들아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단원에서도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단원이 아니라 진짜로 독립시행 단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항분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자꾸 얘들아 습관적으로 정규분포를 만들다 보면 너희 얘들아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 자체가 안 돼. 지금이야 통계하니까 지금이야 통계 중에서 뭐 하니까 정규분포 하니까 습관적으로 얘들아 그냥 뭐 드립다 얘들아 n 만들어서 풀면 정답은 나오겠지. 이렇게 풀면 사고가 터져. 중간 과정 얘들아 있어. 알겠니? 맞니 얘들아? 뭐 정규분포 만들어서 표준화 시켜서 푸는 건 알아서 하시고 그걸 걱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중간 과정 이거 내가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여기 이제 너무 유명한 문제지 얘들아 45페이지 좀 봐보게 되면은 숫자 바꾸기가 좀 나와 있게 되는데 45페이지의 숫자 바꾸기 얘들아 이것 좀 그러니까 이거 계속 너희 얘들아 틀리고 이거 시험 때도 얘들아 16번인가 나왔는데 또 틀렸잖아. 꽤 많은 친구들이 이 언제까지 틀릴 것인가. 자 니네 얘들아 비누의 무게가 x야. 불량품의 확률 구해보면 50분의 1 나왔었어.
근데 너희가 얘들아 불량품을 거기 뭐시냐 얘들아 추출하는 과정을 몇 번 시행하는 거야? 2500번 시행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독립 시행을 하고 있는 거야. n이 2500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하는 시행이 뭔데? 불량품 뽑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뭐야? 무조건 성공 횟수지. 그 성공 횟수가 뭔데? 불량품의 개수가 되지 않겠니? 나는 비누의 무게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불량품의 개수를 얘들아 내가 y라고 놨단 말이야. y가 64 이하일 확률로 너희한테 풀어줬었고 얘들아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서술형처럼 좀 풀어 제발. 알겠니 얘들아? 이 정도는 서술형처럼 너희가 풀 수 있어야 이게 헷갈려서 얘들아 틀리거나 야 이것마저 틀리면 앞으로 우리 수학 어떻게 하니? 이건 정말 이그젠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알았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항분포에서도 야 대충 MP, MPQ만 알지 마라. 정기분포도 얘들아 그냥 대충 표준화만 하지 말자. 그냥 B 같다 M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만 알고 살지 말잔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너무 결과만 알고 살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변형하거나 조금이라도 얘들아 좀 깊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다 틀려. 근데 이게 한 요 며칠 사이에서 얘들아 그걸 잡지 못하면 뭐 지금 내신 때문에 듣는 이과 친구들은 내신을 망하고 나면 뭐 이미 끝난 거니까 얘들아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살겠지만 문과 친구들은 얘들아 어때 수능까지 글 끌고 가야 되는 거 맞아? 처음부터 얘들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좀 부탁하지만 얘들아 통계 올해 너희한테 한 강의를 내가 쭉 재생 목록에 정리해서 너희한테 줬어. 얘들아 아무리 최상위권 친구들이어도 수능 때까지 3번, 4번 정도는 정말 정주행을 해줘야 알겠어 얘들아? 박창규의 창규 드라마 통계 드라마를 한 3-4번 정도는 얘들아 정주행 해줘야 니네 거 된다. 알겠니 얘들아? 다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시간 낭비를 생각하거나 너무 귀찮아하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니 무슨 말인지?